씨봉 진짜 요즘 왜 이렇게 추워? 최근 들어서 한국에 갑자기 엄청난 추위가 몰아쳤죠. 막 영하 18도, 영하 25도 그래요. 근데 이런 강추위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요. 미국은 체감 온도만 해도 영하 30도에서 50도에 이르렀고요. 또 미국의 엄청난 한파 때문에 일주일 사이 80명 넘게 사망했다고 해요.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의 무덤이 됐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했어요. 아니 근데 부엉이 형,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면 겨울도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구온난화 이거 구라 아니야? 한파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된 건 바로 북극해의 얼음 감소예요. 북극해의 얼음이 감소하면 제트기류의 흐름이 변하는데요. 이렇게 제트기류의 흐름이 변하게 되면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북극의 기온은 애초부터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 봄 북극의 기온은 평균보다 무려 30도나 더 따뜻했고 남극의 기온은 평균보다 40도 이상 높았다고 해요. 북극의 평균 기온을 보자면요, 197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3.1도 상승했고요. 북극의 온난화 속도는 전 지구 평균의 4배에 이르러요. 북극의 온난화 속도가 이렇게나 빠른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북극의 빙하는 태양열을 반사시키는데요. 이런 빙하가 녹게 되면서 태양열을 더 이상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하게 돼요. 또 북극 얼음에 갇힌 메탄이 빠져나오면서 온난화를 더 가속시키고요. 자, 이처럼 북극의 온난화가 유독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상을 북극 증폭이라고 해요. 아이 거봐, 북극이 더 따뜻해졌다며? 또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라며? 근데 왜 춥냐고 요즘?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북극이 따뜻해질수록 한반도와 미국을 비롯한 지역에는 강추위가 들어닥쳐요. 자, 우리같이 엉이호를 타고 북극으로 가보자. 북극의 날씨가 아무리 따뜻해봐야 북극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35도에서 영하 40도에 이르러요. 북극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동그란 띠 모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극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나요. 이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게 바로 제트기류고요. 제트기류는 극소용돌이 바깥으로 더 큰 띠를 그리고 있어요. 북극의 폴라보텍스는 정말 역동적이고 가변적이라서 예측이 진짜 어려워요. 이 폴라보텍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말 많은데요. 극지방 성층권의 온난화 현상, 북극 얼음의 분포와 얼음 두께, 북극 해수 온도의 변화, 전 세계의 기후 변화, 북극과 중위도 사이의 기온 차이, 제트기류의 움직임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폴라보텍스의 강도와 안정성, 흐름 등등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도 폴라보텍스의 큰 움직임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양의 북극 진동, 그리고 음의 북극 진동이에요. 북극에 겨울이 찾아오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저기압이 되고, 제트기류는 북극 쪽으로 올라가면서 폴라보텍스는 이렇게 동그랗고 이쁘게 잘 모여 있어요. 이것을 양의 북극 진동이라고 해요. 반대로 음의 북극 진동은요, 북극하고 중위도 사이의 기압차가 더 강해지면서 제트기류는 저위도로 내려가고 차가운 공기 폴라보텍스도 따라 내려오게 돼요. 이때 폴라보텍스의 모양도 들쭉날쭉해지고 그 변동성도 커져요. 이것을 음의 북극 진동이라고 하죠. 이때 북극의 찬 공기가 저위도로 내려오면서 차고 습한 공기를 만나면 혹한과 함께 폭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극과 중위도의 온도차도 줄어들고 제트기류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어요. 즉, 음의 북극 진동이 더 자주 발생하는 거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한국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은 어쨌든 한국보다 추워야 되는 거 아니야? 가끔 모스크바 같이 고위도에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보다 따뜻할 때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야? 자, 이것은 제트기류가 정확히 원 모양이 아니라 약간 꾸불꾸불해서 그래요. 이 제트기류의 모양과 흐름은 정말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데요. 지역 간 온도차와 습도차, 압력차, 지구의 자전, 계절의 변화, 산과 바다 등의 지형 등등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또 제트기류는 남북 대기 온도차가 클수록 고무줄처럼 팽팽해지는데, 남북의 온도차가 작아지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면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는 아래로 밀려오게 돼요. 그렇게 한파가 오는 거죠. 이 기류의 물결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변하고 움직여요. 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깊이가 깊어졌다가 얕아졌다를 반복하는데, 이 물결 안쪽에 우리나라가 들어오면
요즘 우리나라처럼 강추위가 오는 거고요. 이 물결 바깥쪽으로 벗어나면 온화한 겨울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한국은 이렇게 물결 안쪽에 있고 한국보다 북쪽에 있는 다른 지역은 오히려 물결 바깥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 춥고 한국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는 오히려 더 따뜻한 상황인 거죠. 비슷한 시기 미국을 강타한 한파의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트기류가 북미 대륙 서부 쪽부터 크게 출렁여서 미국 전역을 거의 다 덮으면서 북극 공기가 미국 쪽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그래요. 게다가 북극 상공에서 아주 차고 강한 바람이 급격하게 내려와서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저기압과 만나면서 반시계 방향 소용돌이가 급격하게 강해진 거예요. 이렇게 저기압이 폭발적으로 강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정리하자면 북극의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북극의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음의 북극 진동이 일어났다. 지구온난화가 한파의 영향이다. 하지만 이 가설에 따라서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걸어봤더니 그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설로 여기기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아니 그럼 이 한파의 원인이 결국 지구온난화가 아니란 거야?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요즘 한파가 그리 많이 발생하는 거죠? 과학자들조차도 그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2023년 11월 27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게재됐어요. 이상고온과 이상한파의 직접적인 원인은 해양전선 때문이다. 해당 논문을 살펴보면요, 대서양과 태평양 등 중위도 지역에서의 해양전선의 열축적이 이상한파를 만들었다고 설명해요. 자, 먼저 해양전선이 뭘까요? 지구 해역의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요,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곳은 파란색, 따뜻한 해류가 흐르는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어요. 자,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해류가 만나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곳을 해양전선이라고 해요. 이 해양전선은 연두색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해류는 열에너지를 가득 담아 옮기기 때문에 해류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은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와 기후 영향을 크게 받아요. 연구팀은 지구를 6만여 개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과거 63년 동안의 기온 관측값, 수온 추정값, 기후 모델 모의 실험 결과 등등 수많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지역별 겨울철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특정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분석 결과 해양전선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멕시코 부근에서 형성된 북대서양의 걸프 해류에 열이 쌓일수록 우리나라 기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요. 반대로 일본 부근 태평양에 형성된 쿠로시오 해류의 열 축적이 심화될수록 미국과 캐나다 등등 북미 지역에 한파가 찾아오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기후 모델이 실제 관측 결과하고도 잘 일치했다고 해요. 또 그 정확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음의 북극 진동 모델보다 더 정확했다고 해요. 또 마저 논문을 살펴볼게요. 각각의 해양전선은 열을 축적하고 방출하는데 이 해양전선 지역의 열이 축적되는 과정에서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지속된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인접한 대륙에 이상한파가 나타나는 온난화 정체기가 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해양전선 지역이 열을 방출하면서 차가워지는 시기에는 인접한 대륙에 이상고온이 나타나는 온난화 가속기가 올 수 있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연구진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킨 장기적 기후 모델 실험 결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온난화 정체기와 가속기가 더 빈번히 교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지구온난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겨울에 찾아오는 이상한파, 여름에 찾아오는 이상고온이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해양전선이 열을 흡수하고 내뿜는 과정에서 제트기류에도 영향을 미쳐요. 양 전선에 있는 제트기류는 해양의 급격한 온도차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빨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해양전선이 열을 많이 흡수하면 남북의 온도차가 줄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지고 제트기류가 약해지면 북극의 찬바람이 밀고 내려와서 한반도에 한파가 찾아온다고 해요. 또 반대로 북쪽에 있는 해양전선이 열을 내뿜는 시기에는 남북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제트기류가 강해져서 북극의 찬바람을 차단한다고 해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반도의 이상기후는 이제 제트기류 때문에 생기는 게 맞는데 이 제트기류의 변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북극 해빙의 감소가 아니라 해양전선의 열 축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에는 중위도 해양전선의 열이 계속 축적돼서 그동안에는 겨울철 한파가 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열이 해소되는 걸로 관측돼서 한동안에는 겨울철 기온의 변동폭이 심해지다가 조금 더 지나서 해양전선의 열 축적이 해소되는 시기가 돌아오면 겨울철 이상고온 문제가 다시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투모로우 리뷰로 지구 온난화라면서 왜 이렇게 추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구의 기후 시뮬레이션이란 게 워낙 변수도 많고 또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기후 모델도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변수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연구가 꾸준히 지속돼야지만 지구의 미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두 번째 논문은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속가능환경연구단의 성미경 선임연구원, 장민희 박사후 연구원, 그리고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비가역적 기후변화 연구센터의 안순일 교수 외에 공동저자 4명의 연구 성과입니다. 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놓을 테니까요, 우리 부엉이들도 이 논문 한번 꼭 한번 보러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